바북한 오늘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햇쌤입니다. 오늘은 열등감에 대해서 함께 할게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유의어로 콤플렉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콤플렉스라는 단어의 뜻도 함께 살펴볼게요.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감정적 관념. 융은 언어 연상 시험을 통하여 특정 단어에 대한 피검자의 반응 시간 지연, 연상 불능, 부자연스러운 연상 내용 따위가 이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도 심리학자 융을 만날 수 있었어요. 결국 어떤 상황, 단어, 환경 등을 마주했을 때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거나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상하기 힘들어하는 등의 무의식적 관념이나 반응에 의해 자기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열등감과 비슷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심리학자 중에서 열등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심리학의 알프레드 아들러죠. 아들러의 이론에서 열등감과 보상은 정말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이 인간이 되는 것 자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인간은 열등감을 느끼면서 근본적으로 우월해지고 싶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이 자극되어야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보상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병적인 우월감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병적인 우월감의 모습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자신을 과장하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취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등 자신의 권위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등감이 높다고 말할 때의 모습들은 아들러의 이론에서 병적 열등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론을 들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열등감 쩌네. 이 이야기에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죠.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는 타인이 없으면 성립되기가 힘든 감정입니다. 자기 혼자 자신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나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 중에서도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거보단 이게 더 나아 라고 자신을 과장하거나 높여서 열등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보상이라고 해요. 쉽게 우리 속담으로 예를 들자면 작은 고추가 맵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는 작지만 그래도 나는 매워 라고 다른 쪽에서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키가 큰 친구에게 야, 키 빼고는 내가 더 낫지 라거나 게임에서 지고 나서 그 게임 말고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라거나 무언가 합격하거나 해낸 친구에게 야, 거기 아무나 다 가는 곳 아니야? 라는 등 서로가 불편할 내용이지만 자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받고자 하죠. 그럴수록 오히려 관계 안에서 불편감은 강해지지만 돌아서서 후회해도 그 순간이 힘들어서 저지르고 말아요. 이렇게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비교를 하지 않으면 열등감은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보상하려 합니다. 무언가 내가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음으로써 혹은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그 부분을 보상하려 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시간을 찾기 위해 여기가 아닌 과거나 다른 어느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공감에 대한 감각이 다소 낮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보다도 그 상황, 그 사람과 비교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이야기 드리고 나면 묻고 싶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열등감은 나쁜 걸까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죄책감, 좌절감, 후회, 우울, 불행 등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조차도 자신이 못났다며 한숨 짓죠. 하지만 어떤 심리학자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사람을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말할 정도로 원동력이 되어주는 마음이라고 봤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 가치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열등감을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열등감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혹은 누구에게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열등감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열등감을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용기를 내어 마주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 열등감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체가 병적 열등감에서 걸어 나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등감과 함께하는 목표를 세운다. 사람마다 열등감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감각과 함께 굴러서라도 나아간다면 나아가는 거예요. 꼭 반듯하고 착실하게, 멋지게 라는 나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힘들게 이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굴러서라도 가는 나를 대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등감과 함께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내가 바라본 열등감에게 어떻게 하면 그 순간 모면하는 보상이 아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뭘까?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인정의 경험을 쌓아간다. 인정이 많다 할 때의 감정적 인정이 아닌 정말 그렇다고 인정받을 때의 인정의 경험을 내게 주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고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 환경이나 사람 속에서 열등감에 자주 노출되었을 수 있고 그만큼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위해 내가 해주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한 것들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인정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열등감을 많이 느낄수록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인정만으로는 부족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이럴 때 칭찬해주고 인정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둘 수도 있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밉지 않은 응석을 부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나 좀 짱인 듯? 인정? 하고 말이죠. 만약 주변에 도저히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네가 그러니까 이러지 라거나 아이고 그게 잘한 거냐? 이런 답밖에 못 얻을 것 같다. 힐 달라고 곁에 가면 힐러가 딜 욕심만 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은 사람 성향들만 있다면 힐 받으러 가는 것보다 회복템 쓰는 게 낫죠. 그럴 때는 자신이 제3자처럼 회복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예약 시스템이에요. 예약 문자 메시지에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적어서 보내는 거죠. 하루치 내용을 그 전날 미리, 그리고 문득 내가 받고 내가 힘낼 수 있게 미리 예약 메시지를 전송해 두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열등감을 나를 성장할 수 있는 양분으로 활용해 보세요. 모자라서, 부족해서, 못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의 마음에 존재하고 때론 힘이 될 수 있는 마음이니까요. 오늘은 열등감과 함께 구르고 굴러 성장하는 다복한 하루 되세요.